반도체 섹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예. 좀 어떻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또 나름 뭐 다른 부품주들이 어떻게 갈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위로 레벨업 되지 못하는데 지수가 어떻게 3,400 가고 500 가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가야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종가로 제가 봤을 때 82,000원 정도 됐어요. 시가총액이 550조입니다. 82,000원에 550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됐을 때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670조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이 됐을 때 670조의 시가총액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3천억이었고요. 이번 2분기를 11조 조금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20조입니다. 20조예요. 근데 올해 연간 컨센서스, FM 가이드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8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상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 2분기 끝나고 나서 3분기, 4분기에 각 14조 이상씩 벌어야 돼요. 영업이. 그래서 전체가 그래야지만 48조가 되거든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좋습니다. 48조 된다고 칠게요. 48조 됐다고 쳐가지고 48조에 곱하기 PER, 멀티플을 곱하면 12배를 곱하면 576조고요. 그 다음에 13배를 곱하면 624조예요. 제가 아까 10만원 670조라고 그랬죠. 그러면 12배를 곱하면 85,800원이고요. 그리고 13배를 곱하면 93,000원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는 96,000원은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 삼성전자 자체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멀티플 PER을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CATL이 PER이 얼마인데요?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PER이 얼마인데요? 걔네는 뭐 20배가 넘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만 맨날 13배, 14배 줘야 되냐는 거죠. 삼성전자 15배 주면은 이건 10만원 넘어가는 거예요. 15배 되면. 그런데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를, 다른 것들은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멀티플이 한 13배뿐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 혼자 15배, 20배, 우리 대표 기업인데, 그렇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멀티플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글로벌리 경기가 좋아지고, 전체 경기가 좋아지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와 함께 같이 좋아지고 특히 중국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의 대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데 마켓으로 따졌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10만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노무라 증권에서 12만원까지 얘기한 것은 올해 영업이익만, 올해 것만 땡겨서 보면은 엄청 높게 부른 거예요. 18배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더 많이 가느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느냐, 이의 판단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멀티플을 높게 받으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독자적인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도 좀 그랬죠. 그래서 멀티플이 높은 거예요. TSMC는 파운드리에서 1위잖아요, 지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지금 2위잖아요. 우리 고정 D램은 1위예요, 물론요. 그렇지만 아이폰, 휴대폰은요. 휴대폰도 애플에 이어서 2위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고정 D램 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지금 삼성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삼성전자의 고유의 아주 좋은 기술 요즘에 200층짜리 또 낸드 플래시 개발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삼성전자가 더 여기서 레벨업 되면서 멀티플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고정 드램은 우리가 거의 거의 과점하고 있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발짝 더 갔을 때 멀티플을 또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시장 전체 환경이 멀티플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 이미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도 나와 있고 그리고 멀티플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러면 얘 주가는 이 정도 바운드리 있겠구나는 걸 우리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되는 건 뭐냐면 이 멀티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됐을 때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삼성전자는 시황과 그냥 이퀄 관계 베타에서 1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다 좋게 보는데 빠지잖아요. 뭐 LG로테 역사상 최고 실적 이번에 나온다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야 이거 니네 분석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요. 저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삼성전자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소부장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얘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가 그런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세상의 변화가 세상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변화가 되는데 연동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 반도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맨날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면서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얘네들은 성장할 겁니다. 성장할 건데 지금 왜 못 가냐? 지금 못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왜 못 가냐? 지금의 시장 환경이 시장에 있는 돈들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그러니까 반도체나 바이오나 5G나 배터리나 얘네들의 눈에 가 있지 않고 전부 다 어디가 있냐?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맞고 이제 컨택트가 된다고 하니까 야 여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돈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계속 거기 가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얘들이 다시 옵니다. 그런 오는 모멘텀이 뭔가를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타이밍은 가격 타이밍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여기 질문을 안 주셨지만 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답변을 좀 드려보면요. 테이퍼링을 하면은 왜 반도체나 5G는 애들이 오히려 뜰 수 있을까? 테이퍼링 하면 시장은 빠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쪽에는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랠리가 벌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지금 뜨고 있고 얘네는 못 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주가 지금 못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거를 이제 스탑시키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랠리는 반대로 꺾이는 겁니다. 그쪽에는요. 그쪽은 꺾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물가 못 올라 이제 오히려 하향 안정화 될 거야 라는 순간이 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다시 성장 쪽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요. 그런 순간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메모했다가 테이퍼링 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은 실제로 수급 상황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분들 체크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반도체만큼이나 또 네이버, 카카오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상하게 액면 분할 이후 카카오 주가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박스권을 갖춘 모습입니다. 또 이 네이버랑 카카오는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카카오를 더 선호해요. 액면 분할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 좀 차이가 있냐면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을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 스타트업 기업처럼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카카오 골프 차죠, 카카오 티 하죠, 카카오 택시 하죠, 뭐 다 카카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핸드폰에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포털에서의 지배력은 네이버가 훨씬 강했어요. 그 로블록스와 관련된 뭐 이런 VR, AR 관련해서도 네이버가 상당히 지배력도 있고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뭐 와닿는 것들에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 때 하나하나가 성공하는 게 전부 다 이게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스타트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카카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네이버가 뭘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는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뭐 있을까요? 저기 미래셋 대우하고 지분 수합했죠. 예. 금융업 뭐 관련해가지고 시너지 얘기하면서. 네이버 파이낸셜 뭐 예.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걸 보면서 네이버는 좀 이제 너무 성숙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이 돼가지고 좀 큼직한 거 뭐 큰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게 제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 속에서 이 주가 차이가 반영이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은 주가의 움직임은 영업이익률의 기울기예요. 적자가 50억이었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20억이었어요. 올해는 브레이크 이븐 0이에요. 내년에 50억 난대요. 이 회사랑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하고 또 사실 그런 회사는 없지만 자본금도 똑같다고 치고
또 한 회사는 50억씩 4년 동안 계속 냈어요. 얘는 적자내다가 올라오고 얘는 50억씩 냈어요. 그럼 주가는 뭐가 더 올라갈 거예요? 뒤에 말씀드린 회사가 50억씩 내는 회사가 훨씬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주가는 안 그래요. 주가는 여기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턴오버 되는 기업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성장주들이 훨씬 더 멀티플을 높게 받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좀 그런 느낌의 움직임으로 많이 좀 가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 정도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에 투자, 또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좀 이번 장세를 대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크다면서요.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자료들을 보고서 근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앞으로 도래할 거라면서요. 근데 주가를 맨날 떨어져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제가 S커브 이론을 이제 즐겨 얘기를 많이 하는데 S커브 이론이 생기는 건 캐즘 이론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테슬라를 예를 들게요.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 만든다고 막 했을 때 전기차? 획기적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떴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떴다가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에 지금 테슬라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엄청나게 떴죠. 작년에 8배까지 떴잖아요. 엄청나게 떴잖아요. 이렇게 떠놓고 이제는 어때요? 더 못 뜨죠. 이제는 이제 주춤주춤한다. 아마도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도 아마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S커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S커브의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작용이 일어나는 걸 캐즈미러라고 합니다. 시장이 사람들의 인식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하고요. 아마 순서로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빨리 현실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수소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전부 다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터리 여러분 관심 있으니까 배터리 쪽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쪽 관심 있는 관련 말씀 드려볼게요. 자율주행은 배터리보다 더 늦어요. 자율주행은 조금 올랐다가 맨날 빠지고 그러죠. 왜 그래요? 자율주행은 지금 완벽한 자율주행이 없잖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어떤 보조수단으로 쓰는지 자율주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될 거야? 아까 제가 테슬라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좀 올랐다가 안 될 거야. 얘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단기 시작을 해야지 주가가 이제 폭등하면서 거의 관련주들이 뜰 거란 말이에요. 이 배터리 부분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배터리가 요번에 상승한 것은 이제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야 배터리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야. 지금 공급 부족이야. 그래서 막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것을 선반영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볼 건데, 그거 얼마나 반영할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딱 되면서 얘는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미래가 없느냐? S커브에서 그 다음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IT 주식들이 10배 올랐어요. 2018년도에 시장이 빠지는데 남북기업주도 10배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 시장이 빠지는데 5G 10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작년이었고요. 작년에는 팬데믹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이렇게 시장은 항상 그 흐름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10배 오르는 5G의 종목들 고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갖고 본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왜 애들은 좋다는데 5G 시대, 6G 시대인데 왜 못 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자기 시대가 가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이 기간이 언제쯤일지 상당히 되게 어려워요. 그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자율주행을 바라보고 수요처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미 얘네들은 한 번 정도, 특히 배터리 쪽은 한 번 이걸 선반영하면서 올라갔다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음에 정말 큰 장이 올 건데 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 달에 와? 아니면 3피에 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런 구간을 거쳐야지만 다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좀 덜어서 다른 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큰 장을 보고서 내가 롱텀으로 장기 투자할 거냐, 이것은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배터리 대신에 최근에 HMM 흠슬라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슬라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빠르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소위 말씀드리면 올해 약간 주도주가 약간 된 것 같은 리오프닝 관련 이제 주식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7월부터 백신을 맞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좀 이제 단체 여행부터 이제 허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면서 여행주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새로 뜨는 이런 업종, 올해 새로 뜨는 것처럼 보이는 뭐 원전이면 원전 아니면 뭐 다른 그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희? HMM이 옛날 현대산소입니다, 여러분. 상선주예요, 해운주이고요. 그리고 두산중공, 뭐 한전 KBS 얘네는 원전주거든요. 그 얘네들이 특히 두산그룹이 많이 올라갔던 것은 사실은 원전 관련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주에 한번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테마가 걸린 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어서 이게 요만큼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시장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교육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뭐 여행도 되고, 그래서 또 교육도 물덩이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운이 될 거야. 이제 지금 배가 없어서 못 날러. 막 뉴스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팬데믹 때문이에요. 모든 시황과 모든 지금 주가 움직임을 팬데믹으로 출발해갖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표현을 제가 쓰려고 하냐면요. 배가 모자란 거. 물동량을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모자라, 아니면 운임이 올라가는데도 지금 뭐 운송 화물선이 없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팬데믹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 봉쇄령이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교육이 막 활성화 되면 이게 좋아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아질 거라는 걸 지금 얘네들이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좋아져서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도 70%가 넘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쇼티지가 없어지고 이제 실제로가 이제 실어 날릴 수도 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배도 다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얘들이 그런 쇼티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만큼의 이런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퀘스천마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쇼티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반도체 디램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올 상반기 내내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면서요.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외쳤던 그 많은 분들 지금 모셔다가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시겠죠?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너무 성급하게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COTG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공급 부족 때문에. 얘들도 똑같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미래의 이익을 땡겨다가 미래의 기대를 땡겨가지고 오버슈팅돼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 동참해서 같이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위로 업사이드가 얼마큼 더 있냐 개별 종목마다 따로 판단을 해야지, 얘들을 묶어서 이제부터 올해 내내 얘들이 주도주로 반도체 주도했던 것처럼 뭐 5G 주도했던 것처럼 얘들이 전부 다 주도를 해가지고 올해 내내 갈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최근에 한행 컴퍼니가 이제 남양유업을 이제 인수를 한 거, 그리고 이제 호반그룹이 호반 산업을 통해서 대한전술을 인수하면서 또 두 개의 종목이 되게 엄청 큰 랠리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또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각 업종별로 이제 많은 구조조정과 M&A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제 재료는 어떻게 좀 투자에 활용을 하기 좋을까요? 그 기업 인수합병은 거의 대부분요. 뭐 M&A가 있을 경우에는 그 M&A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기업 주가가 뜹니다. 첫 번째가 당연한 팩트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부분 다 선반영돼서 움직입니다. 대부분 다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뉴스에 보고 야 이거 합병한대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 측면에서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M&A를 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움직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M&A로 인한 그 기업의 수혜의 효과가 컸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그들이 움직인 건 다른 이유에서 움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한전선 같은 거 움직인 건요, 원전 움직이고 하면서 기기하고 방산주하고 전기, 전선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였어요. 거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거지 M&A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M&A 지금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면 M&A는 기본적으로 어떤 쪽이 더 수혜를 있느냐가 당연히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그쪽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선반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막 날 때 있잖아요. 이런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문이 막 날 때 이거 맞아? 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심될 때 있죠. 그때는 해도 돼요. 근데 야 맞대. 그럼 이제 늦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주변에 이런 저 정보에 대한 투자는 잘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부장님께서 CMO를 좀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시젠, 신풍자 이런 전설적인 PE를 보여주는 네. 이제 그런 주가들은 다 6만 원대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하셔야 될까요? 네. 작년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CGN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CGN을 뭐 제가 2010년도 막 이럴 때 기업 탐방도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CGN이 뭘로 먹고 살았냐면요. CGN이 그 성병 진단 키트로 먹고 살았어요. 아, 예. 미국에 진단 시약을 막 개발하고 저희한테 시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CGN에 갔더니 근데 이제 그 성병 진단 키트로 이제 그 먹고 예. 살고 있었고 향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진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10년이 지나서 그 빚을 발한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빚을 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있는 회사들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다른 것들을 또 개발할 수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향후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성장주는 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혜를 입었던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까요, 여러분?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일시적이거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코로나의 수혜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다시 그러면 이분들은 속으로 다시 코로나 생겨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손절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뭐 빠졌다 하더라도 다음 제품을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반도체가 있다. 그럼 반도체 중에서 예전의 반도체가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 기업을 봐야 되듯이 이런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주식 전문가시지만 뭐 채권, 뭐 금원자재 같은 좀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여윳돈이라는 전제 하에 좀 최근에 뭐 자산 배분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산 분별 배분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타임 포트폴리오와 스페이스 포트폴리오인데 뭐냐면요.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주시장에 넣어놓고 대형주 사고 중형주 사고 바이오 사고 뭐 이러잖아요.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시장 폭락해봐요. 다 폭락합니다.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같은 시장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스페이스, 공간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즉 국가가 달라야 돼요. 미국 거 사고 아니면 중국도 좀 사고 우리나라 거 있다. 이런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을 했다. 그러면 주식과 반대되는 포트폴리오 다른 쪽이 어디가 있습니까? 채권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렇게 포트폴리오 해야지 주식시장 안에 들어가갖고 ELS 사고 ETF 사고 주식 산다 이거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임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임 포트폴리오를 어려운 말로 타임 포트폴리오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려고 해요. 그 종목을 지금 타겟팅 해가지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매월 조금씩 하고 맨날 10만 원씩 계속 샀다. 그거 수익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아, 쉽죠. 무조건 수익 납니다. 무조건. 그렇게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한 방에 사가지고 올라가길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타임 포트폴리오를 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타임 포트폴리오와 스페이스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이언트TV의 안각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